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헌데 아직 장마가 시작 전이죠. 예전 같으면 벌써 장마 중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게 시작되나 봅니다. 장마가 늦어진다니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맘들에겐 좋은 소식이죠.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 장마 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게 지나가는 것이 다육이에겐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여름 장마에는 무더울 뿐만 아니라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습도도 같이 올라가죠. 습도와 온도가 같이 올라가면 우리 다육맘들에겐 너무 무섭습니다. 온도만 올라가는 게 그나마 훨씬 안전하죠. 다육이에겐 습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다육이 키우기 힘든 계절 여름에 다육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우리 소낙비 다육맘들과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여름엔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여름에는 다육이 물들이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다육이를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할까요? 일단 하면 안 되는 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다육이들에게 있는 하엽 이야기입니다. 하엽 어떤가요? 우리 소낙비 다육맘들 다육이에 달려있는 하엽을 보면 느낌이 떼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시죠? 깔끔한 얼굴에 달려있는 하엽은 저도 떼주고 싶어 안달이거든요. 모든 다육맘들에게 참기 힘든 유혹일 텐데요. 하지만 여름에는 좀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엽을 떼다 줄기에 상처가 나면 습한 여름에 바이러스균이 침투해 다육이가 병에 걸리기 쉽거든요. 바이러스균이 침투해서 무름병이 진행된다면 다육이는 훅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하엽 떼는 걸 꾹 참으셔야겠죠. 어떻게 참냐고요? 하엽을 떼려가는 손을 반대편 손으로 꽉 잡으셔요. 그래도 난 하엽 달린 꼴을 못 보겠다 하는 시청자님들 계시죠? 정 못 참겠다 하시면 이렇게 해보셔요. 특히 입장 두꺼운 아이들에게 해주면 한결 안전하게 하엽을 빨리 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잘 들어보셔요. 일단 하엽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을 발견하셨다면 가위로 가로로 반을 잘라주시던지 아니면 세로로 반을 갈라주셔요. 이렇게요. 이쪽도 해볼까요? 간혹 하엽을 떼다 자구가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하엽 뗄 때는 자그마한 자구가 달려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요. 이번에는 가로로 잘라볼까요? 지저분한 꽃대도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고요. 바짝 마르긴 했는데 잡아당기면 혹시 균이 들어갈까봐 이렇게 짧게 잘라줬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세로로 잘라볼게요. 이 아이는 가로로 잘라봅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보다 안전하게 줄기에 흉터 없이 하엽이 빨리 진답니다. 잘라준 입장은 강제로 떼지 마시고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쉽죠? 다음으로 여름에 하시면 아니 되는 건 바로 비를 맞추면 아니 되옵니다. 다육이에게 봄과 가을비는 보약이지만 여름에는 쥐약입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죠. 위험합니다요. 왜 위험하냐고요? 다육이들이 여름비를 맞은 후에 해가 쨍 하고 나면 생장점에 고여있는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화상을 입습니다. 또 습도 높은 여름에 비를 맞고 온도까지 높아지면 다육이가 무름병에 걸릴 경우도 생기고요. 허니 가능한 여름에는 비를 맞추지 마셔요. 그럼 저명간수로 물을 줘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면관수도 피하셔요. 저면관수를 하면 화분 속에 있는 흙이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화분 속에 있는 흙이 많은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습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면 뿌리가 삼기거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줄이고 장마 기간에는 가능한 단수를 하시길요.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다음에 하시면 아니 되는 건 적심입니다. 적심이란 수영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물음병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줄기를 자르는 걸 적심이라 하죠. 특히 장마 기간에 적심을 하면 적심한 부분에 물음이 올 수도 있고 균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 적심은 가능한 참으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하냐고요? 찬바람이 나면 그때 하셔요. 만약 물음병이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적심이나 줄기를 잘라야 하는 경우에는 상처난 곳에 살균제로 루톤이나 마데카솔 가루를 꼭 바르셔요. 지금 이렇게 발라서 꼬들꼬들하게 잘 말라졌죠? 이렇게 상처난 부분에 루톤이나 마데카솔 가루를 발라줍니다. 그럼 상처가 치료되니 좀 더 안심할 수 있답니다. 너무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이야기했나요? 다음은 여름에 꼭 해주셔야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름에는 다육이가 강한 햇빛에 의해 화상을 자주 입죠. 다육이가 화상을 입으면 화상 입은 입장이 모두 하얗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허니 조심 또 조심해서 화상 입는 다육이가 생기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크림이라도 바를까요? 방법은 바로 차광막 설치입니다. 차광막을 쳐서 화상을 입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죠. 차광막도 종류가 있는데요. 차광막을 구입하실 때는 차광률 50%짜리를 구입하셔야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시청자님은 버섯 키울 때 사용하는 차광막을 사용하셨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버섯 키울 때 사용하는 차광막은 햇빛 차단을 90% 이상 하는 용도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집안에 두는 경우랑 같을 겁니다. 다육이들이 바로 웃자라고 고운 색감이 홀라당 빠지겠죠. 차광 90% 이상이면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그러니 우리 소낙비 다육맘들은 차광막을 구입하실 때는 꼭 투과율 50%를 확인하셔서 구입하시길요. 차광막 설치할 때도 팁이 있는데 생각난 김에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차광막을 베란다 거리대 뚜껑에 설치할 때는 거리대 뚜껑 사이즈만큼 잘라서 양쪽에 빨래집게를 찝어주세요. 양쪽에 빨래집게로 고정시키면 좋습니다요. 불안하면 이쪽에도 또 하나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요렇게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빨래집게를 제거해서 차광막을 이렇게 살짝 걷어주시고, 햇빛이 쨍한 날씨에는 빨래집게를 이용해서 차광막을 이렇게 쳐주시면 간단하겠죠. 바람 불어도 날릴 염려 없고요. 이건 잔머리가 아니고 고급 아이디어입니다. 또 여름에 해주시면 좋은 건 자리 배치입니다. 다육이는 동형종과 하형종이 있죠. 동형종 아이들과 금은 따로 모아서 오전 햇살만 받는 자리로 이동하셔요. 동형종 다육이 대표적인 아이는 바로 화이트 그린이와 두드리들입니다. 방울복랑금이나 다른 금종류의 다육이들도 마찬가지로 오전 햇살만 드는 자리에 배치하셔요. 이쁜 금이 든 다육이를 하루 종일 햇빛 보는 자리에 두면 이쁜 금이 사라지거나 올금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 금이나 동형종 다육이들은 가능한 반그늘에 두시길요. 동형종 다육이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드니 네이버 뇽에게 물어보시길요. 오늘은 여름에 다육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을 지내는데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리고요. 이쁜 다육이와 화분 많은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에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